눈이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사람과 가고 싶은 곳을 그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이 머지 않으리 하며 봄을 기다리며 삽니다. 아무리 강추위도 다가오는 봄에 결국 자리를 내어줍니다. 1980년도 사진을 복사하여 한 장 보면서 소리 없이 빙긋 웃음 짓습니다. 좋아하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매년 참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접사 촬영은 매번 밝은 부분 촬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 부족한 음지 촬영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장의 사진도 잘 촬영하기 위하여 그냥 촬영하기보다도 조금이라도 빛을 주는 인공 도구를 준비합니다. 이 사진은 역광 촬영으로 반사판을 측면에서 비추어 뒤 배경은 더 검게 그리고 앞부분 피사체는 더 밝게 대비가 되게 선명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순광이나 음지에서 뒤 검은 배경을 선택하지 않고 촬영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확 드러나지 않는 감성 사진이 촬영됩니다. 감성이 확 드러나고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촬영하려면 이 사진은 좀 기다려 역광이 되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피사체 꽃부분의 햇빛이 역광으로 비추어야 하며 뒤 배경 부분은 검게 보여야 합니다. 아니면 꽃나무나 나무 덩굴 부분의 검은 배경을 찾아야 합니다. 뒤 배경은 검고 사진이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광선 그리고 검은 뒤 배경 사진 상태에서 반사판을 사용하여 꽃 시방은 더 밝고 뒤 배경은 검게 촬영합니다. 카메라 전용 플래시를 사용 안하고 비디오 전용 플래시와 반사판을 이용하여 비추어 뒤 배경을 검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피사체 배풍등이 밝은 역광 상태에서 작은 LED 플래시를 배풍등을 보고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비추어 주면서 뒤 배경을 피해 비추며 촬영 장소가 밝은 곳이기 때문에 플래시 광이 조금 센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밝기 조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배풍등 사진을 이런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개요동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서 작은 플래시를 비추는 방법은 음달에서는 뒤 배경이 검게 나오며 상당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지 사진이 플래시 광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진이 좀 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촬영 때 사진 밝기를 좀 밝게 나오게 함이 좋습니다. 음달에서 촬영은 플래시를 측면 사용도 있지만 정면으로 플래시를 비추어 촬영하여도 좋습니다. 플래시 비춤은 양달에서는 측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작은 플래시로 플래시 광 없이 카메라 노출로 음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뒤 배경 녹색을 검은 뒤 배경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 작은 플래시 광을 정면으로 비추어 촬영합니다. 작은 플래시 광을 비추어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뒤 배경이 검게 되었습니다. 검은 배경이 필요할 때면 음달 촬영 때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때 카메라 노출을 조금 밝게 주어 촬영함이 좋습니다. 먼저 반사판은 과자 봉지 광택 앞면을 사용하여 가로 세로 30에서 35cm 가벼운 본체에 붙여 만듭니다. 사진 앞부분을 더 밝게 하기 위하여
역광인 상태에서 반사판을 상하 좌우 움직여 보면 피사체 C방에 빛이 갑니다. 반사판을 측면에 비추는 것은 검은 뒤 배경을 피하는 요령입니다. 본인이 반사판을 제일 많이 사용하며 매번 가지고 다닙니다. 반사판을 사용하면 이렇게 피사체는 밝고 선명합니다. 접사 촬영은 필수입니다. 산수유 꽃은 봄을 알리는 정령사로서 3, 4월 흐드러지게 피고 10월에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늦은 가을부터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농촌 길가 관상용으로도 심고 한약의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이 사진도 역광 촬영이며 조리개 f5.6이며 촬영 거리는 40cm 정도입니다. 카메라 노출은 중앙부 측광 오토 마이너스 1.0을 주어서 뒤 배경색 검은 정도와 산수유 열매 밝기 선명도를 나타내기 위해 핀을 산수유 전체를 봅니다. 좋은 핀을 맞추기 위해 카메라는 좌우 상하 움직여 전체 핀이 맞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역광 촬영 때 산수유 열매같이 광이 나는 정도면 반사판 사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역광 경우 촬영 노출은 보통 오토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0을 사용 많이 합니다. 봄 산수유 꽃 같으면 검은 뒤 배경에 앞부분 꽃을 밝게 하기 위하여 반사판을 해가 받는 측면으로 반사시켜 꽃 부분만 더 밝게 합니다. 이런 촬영 경우 HDR 사진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쓰지 않으며 오직 뒤 배경과 꽃 부분만 밝게 하는 카메라 조작과 반사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노출을 가감시키고 조금 모자라면 후보정 작업으로 합니다. 이 사진 경우면 오직 주어진 조건의 뒤 배경을 보면서 앞꽃이 선명하도록 뒤 배경을 보면서 조리개를 최대로 조여서 촬영합니다. 뒤 배경 적색 부분 흐림을 보면서 조리개 최대 조임을 합니다. 그리고 노출 마이너스 정도를 주어서 뒤 배경을 조금 더 검게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인내를 갖고 여러 장 촬영하여 좋은 한 장의 사진을 찾아봄이 좋습니다. 적색 부분의 핀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윗꽃과 아랫꽃의 핀을 맞추니 적색 중간 부분의 핀이 흐려져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리개 f5.6에서 f8 정도 조금 더 주면 조금 핀이 좋아지지만 영상이나 사진이나 뒤 배경 흐림이 강해지므로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방법은 중간 부분 꽃을 앞쪽으로 손으로 살짝 당겨 서로 핀을 일치시키는 방법뿐입니다. 다음 극경사 구도를 약간 완만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 점에서 마음에 들면 사진 몇 장 촬영합니다. 사진 떨림 관계로 반드시 중요 부분은 몇 장 컷해야 좋습니다. 다시 카메라 조금 뒤로 하여 핀의 안정성을 위해 조금 작게 촬영합니다. 카메라 조정 사진 스타일 비바이더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플러스 2를 주어 여러 장 촬영합니다. 구도도 약간 바꾸어 촬영하심도 좋습니다. 이렇게 애기 괭이는 꽃 모든 핀을 맞추고 뒤 배경도 살리고 마음에 드는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여러 장 촬영하여 보면 좋은 생각으로 좋은 사진을 찾습니다. 산행하다가 골치 아픈 일을 만났습니다. 겨울 산길 가던 중 신발에 부딪혀
도토리가 부서졌습니다. 도토리 안에서 겨울잠 자던 애벌레가 밖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방법이 모연합니다. 겨울잠 자는 동안 서서히 자라지 뭐가 그리 급해. 일찍 자라서 비좁은 도토리 안에서 껍질이 부서지도록 추운 겨울에 나오려고 하나 두틀거리며 방법이 없습니다. 애벌레를 도로 주워 넣어도 될 일이 아니고 실수가 큽니다. 감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